네, 달변님입니다. 저희가 주로 촬영하는 방이랑 좀 배경이 다르죠. 여기가 원래 제 방입니다. 보시면 기록이 엄청 많죠. 지금 저게 지금 제가 실제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저거만 보면 머리가 아주 띵한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공부는 재능의 영역일까 아니면 노력의 영역일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제 생각에 지적 능력과 노력의 고배 결과다. 그걸 이제 재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지적 능력이라는 측면은 타고나는 면이 굉장히 크지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지금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한국 나이로 44살이고 이제 만으로 따지면 이제 아직까지 42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머리가 한참 좋았던 10대, 20대보다 지금이 지적 능력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인고 하니 물론 이제 사회 경험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 알게 된 지식들이 많아진 것도 있지만 신체 능력은 20대 정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육이 줄고 인대가 약해지고 이런 것처럼 뇌도 쓰면 쓸수록 개발이 되는데 안 쓰면 그만큼 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쓰다 보니 이게 점점 더 사고하는 능력, 뭔가를 파악하는 능력 이런 게 되게 좋아졌어요. 저기 있는 한 몇 건이나 될까요? 100개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건의 기록 하나를 딱 지금 꺼내서 의뢰인 이름이랑 사건 얘기하면 제 머릿속에는 그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법률상 주장, 그리고 의뢰인의 얼굴 이런 것들 다 기억나거든요. 제가 이제 머리가 대단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의식하고 떠올려보고 기록을 찾아보고 이런 식의 과정들을 자꾸 겪다 보니까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지적 능력이 조금씩 좋아지는 느낌인데 이런 훈련을 보통은 잘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지식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제 경험이나 제 아이를 가르쳤을 때 느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교과서, 문제집은 보물들이 숨어있는 보물섬, 숨은 보물찾기 이런 느낌입니다. 거기 보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PD님은 책을 보실 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 부분 유념해서 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탁 보이시는 편이었어요? 어릴 때 공부할 때?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알거나 아니면 많은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 문제로 출제된 바 있어 라고 경험적으로 알거나 그런 방식이 되는데 저희 애를 가르쳐다 보니까 주의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주의력. 산만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슈퍼마리오 알죠? 슈퍼마리오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이제 벽돌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콩콩 띄어가지고 머리로 박으면 막 버섯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하잖아요. 교과서와 책에 어디를 눌러야 뭐가 나온다가 적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보고 지나치는 겁니다. 저희 딸아이 보면은 책을 읽을 때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속독 방식으로 책을 읽더라고요. 그 책을 제가 읽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읽으면서도 책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물어보면 대강의 내용을 알아요. 근데 수학 문제를 보면 제대로 파악을 못합니다. 불과 2줄, 3줄, 4줄 되는 수학 문장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수학이라는 건 되게 함축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별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곰곰이 살피면서 뭘 물어보는 거고 이걸 물어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거기 있는 금은보와 버섯들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뜩 지나치고 도착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이거를 다 먹고 가야 문이 열리는데 이걸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주의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보면 운전할 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쉼없이 좌우를 살핍니다. 이제 룸미러를 통해서 뒤에도 보고 정면을 가는데도 뒤를 봐요. 그리고 좌우를 계속 살피고 주의력이 뛰어나면 이렇게 되는. 근데 이런 주의력이 없으면 순간적으로 나는 옆차 비었으니까 그냥 간다 이렇게 가다가 접촉사고 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인 능력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문장에서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아주 주의 깊게 보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훈련. 일단은 문장을 그래서 제가 속독 방식은 별로 좋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꺼내야 될 정보들을 그 연필로 그은 밑줄 위에 유념해서 봐야 될 정보를 색깔펜을 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읽을 때 걔네들 유념해 가면서 읽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문제화될 수 있다는 거를 스스로 한번 가상의 문제를 내보는 겁니다. 만약에 뭐뭐뭐뭐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할 수 있다 아니야 하여야 한다야 라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2분의 1 범위 이내 2분의 1이고 3분의 1 아니야 이렇게 짚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훈련하다 보면 이제 점점 그게 보일 거예요. 어떤 부분을 유념해서 봐야 되는구나. 이거는 처음부터 되진 않고 이거 교과서를 보고 기출문제, 문제집들을 보면서 이 교과서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던 것들이 이 문제집을 통해서 보면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게 감각이 생기면 꼭 문제집을 보지 않아도 대부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던 친구는 이게 몸에 되게 체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수비수를 제낄 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보면 본인 생각 없이 몸에서 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 정도로 이거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딱 보일 겁니다.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과 기출문제, 사례문제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을 잘 표시해 놓다 보면 그런 능력들이 조금씩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야죠. 근데 저희 딸도 보니까 뭐가 좀 약하냐면 덜렁거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외부 정보의 의미를 제대로 캐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마리오가 지나갈 때 아무데나 그냥 수수께끼처럼 아무데나 누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미세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간과하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넘기는 겁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주의 깊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컨텐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떤 걸 말씀드리면 좋을까 이렇게 법원에서 재판하고 기다리는 중에 그 법원 밑에 이제 주차장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얀 BMW 있고요. 소나타, K5, 그랜저, 예전 그랜저. 여기 이제 가로로 놓인 소나타가 있는데 이런 걸 딱 보고 순간적으로 사진 찍듯이 한번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살짝 감고 기억해 보는 겁니다. BMW 있었고, 소나타 있었고, K5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는 그랜저가 있었고, 은색 오래된 그랜저가 있었고, 이쪽에 하얀색 소나타가 있었다. 이런 걸 기억해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공부법이, 그러니까 연상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 책 페이지를 딱 보고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기억해냈던 걸 꺼내는 게 아니라 살짝 찍었던 거를 이 나무는 요쯤에 있었어. 여기 버스 정류장에 있었네.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고 중요하게 키워드 찍었던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의에 어떤 키워드가 있었고 요건은 뭐가 있었고 키워드는 어떤 게 있었고 그러고 나서 생각 안 나는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보고 놓쳤던 것들을 한번 머릿속에 찍고 가라는. 그래서 평소에 걸어 다니면서도 좋고요. 어떤 일상을 하면서도 주어지는 외부 정보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훈련이 되게 좋아요. 결국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마주치는 지식들 다 외부에 있는 정보란 말이죠. 문제를 했을 때 문제가 딱 주어지는 내용을 듣고 머릿속에서 거기에 감응해서 어떤 판단, 답변이 나가려면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인풋되고 들어와서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랑 마주쳐서 제 어떤 결론이 딱 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야 돼요. 빠르고 정확하게. 저는 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해서 그런지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 정보에 대한 제 나름의 판단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하다못해 골프 스윙과 관련돼서도 저 몇 길로 있는 저게 됐는데 나는 안 되지? 그 흉내 내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 저 동작이 나오지? 나는 왜 안 되지?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자체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후천적인 그 노력의 측면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의지나 습관, 훈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책을 봐도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지적 능력 자체가 막 떨어진다기보다 그 훈련의 절대치가 낮아서 익숙치가 않은 거일 뿐일 겁니다. 익숙해지면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볼 트래핑 하라고 하면 축구 선수 아닌 이상은 트래핑 탁탁탁탁 이거 잘 못해요. 근데 만약에 볼 트래핑만 하루에 1시간씩
한 달 하면 누구나 100개는 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해요? 충분한 양을 꾸준히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한두 번 하고 말면 안 늘어요. 그래서 이런 지적 능력을 올리는 이런 훈련, 책을 보고 이게 문제화돼서 이게 입체화되게 보이고, 그리고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훈련, 좀 고통스럽더라도 꾸준히 하시면 저는 분명히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사법시험 공부했을 때, 그리고 연수원을 마쳤을 때 저보다 지금 제가 훨씬 더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판사님들이 50대, 60대가 돼도 워낙 많은 기록을 보고 판결문을 쓰고 하기 때문에 머리가, 지적 능력이 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법관님들 이런 분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공부와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집중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 환경 문제, 제가 공부에 대한 환경으로 고생했던 경험담도 들려드리면서 환경에 관한 제 생각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